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하이퍼젠더 챕터 13 한국형 실용보수의 10년 전략. 왜 지금 한국형 실용보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발 계엄령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보수 우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엘리트 관료주의와 기득권 중심 정치, 수도권 편중과 지역 기반 붕괴, 젊은 세대와의 유대 약화,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세대 갈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 부재론, 곧바로 국민적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리더십의 부재와 끊임없는 노선 투쟁은 내부 갈등과 분열을 장기화시키며 사실상 공멸적이고 자해적인 정치적 내전을 초래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책임 공방과 계파 싸움이 반복되었고 승리했을 때조차 정치적 방향성은 모호했다. 그 결과 한국 보수 정치는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소모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제 보수 우파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어설프게 좌파 노선을 모방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우파 본연의 강점을 기반으로 청년, 지역, 시장, 문화와 연대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버티고 그 이유를 설계하기 위한 구조적 혁신의 과정이다. 한국형 실용보수 10년 전략은 거창한 이념 개조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재료들, 2030의 공정 감수성, 디지털 의병단, 충청 중심의 우파 재편, 유럽 신우파의 사례, 스페인의 경제 실험, 하이퍼 젠더 논의를 하나의 설계도로 묶어 앞으로 10년 동안 보수가 어디에 힘을 모아야 할지 제시하려는 시도다. 정치 전략,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지역과 세대를 잇다. 난파한 보수를 다시 띄우려면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를 혁신보수 실천 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과거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엘리트주의를 혁파하고 기존 관료적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대중적 공감을 얻는 우파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기회주의와 보신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적 책임과 신념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안보, 복지 중심의 실질적 정책으로 우파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 여기서부터 실용보수가 시작된다. 둘째, 지역 정치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을 선거철 이벤트로 소모하는 구조를 끊고 지역의회와 지방자치에서부터 청년 리더십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영원한 패권 구도를 넘어 영남과 호남의 보수 청년이 함께 새로운 정치 어젠다를 제시하는 날,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을 공략한다며 좌파 우위의 운동장에서만 싸우는 현재의 전략은 보수 근거지 몰락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 지역 프레임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 기반 청년 정치의 본격 육성이 필수적이다. 셋째, 정당 내부 시스템을 국잘사, 일잘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천의 기준은 라인이 아니라 싸움과 성과여야 한다. 국회 안팎에서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실제로 일을 잘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공천 원칙이 정착될 때 보수는 관리형 정당에서 운영형 정당으로 바뀔 수 있다. 청년, 여성, 지역 인재에게는 장식용 배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과 성장을 보장하는 경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 전략의 중심에는 장동혁 체제의 실험이 있다. 충청 영남연대, 호남 프로젝트, 2030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결합은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OS를 갈아 끼우는 작업이다. 경제 전략,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복지에서 기회로. 2030 세대는 경제적으로도 좌파가 아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63%, 30대 58%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했고, 기획재정부 국민인식조사에서는 20대 75.7%, 30대 67.6%가 보편보다 선별복지를 선호했다. 이들은 국가 의존보다 공정 경쟁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모두에게 돈을 나누는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할 자유를 원한다. 주식, 코인, 창업, 글로벌 투자로 무장한 개인 자본가 세대이기에 대기업 중심 경제의 낙수효과 신화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2030이 공유하는 경제 비전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반기본소득, 모두가 조금씩 가난해지는 평등 대신 성과에 대한 정당 보상. 성장 중심, 재정 확대보다 공정 경쟁과 생산성 제고. 자유경제주의 복권, 규제 완화, 세금 합리화, 창업 금융 활성화, 노동 유연화를 통한 일할 자유의 확대. 보수는 대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국가가 산다로 축을 옮겨야 한다. 자유경제주의는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노동과 창의의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민 경제적 동맹이다. 문화전쟁이 표현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라면 경제 전선에서는 부자가 될 자유를 봉헌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정경유착에서 정경동맹으로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정경유착이 부패와 특혜의 상징이었다면 앞으로의 정경동맹은 정치와 경제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투명하게 협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첨단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정책 등에서 정치와 산업이 손을 맞잡는 구조를 만들 때 보수는 경제 성장의 동반자라는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미디어, 디지털 전략, 지역 언론, 디지털 의병단, 옴니 채널 정치. 기성 언론과 수도권 방송은 이미 2030 세대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지역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을 엮어 새로운 보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단지 메시지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충주시의 충주맨 사례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커뮤니티 문화를 접목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언론의 디지털화는 좌파 편향의 온라인 여론 지형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보수 정치와 지지층 간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럽 우파 정당들은 이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젊은 유권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지를 넓혔다. 스페인의 복스, 독일의 AFD 등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티부터 성장했다. 한국 보수도 디지털 의병단, MZ 인플루언서, 지역 언론을 결합한 옴니채널 정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광화문 서초거리 집회와 유튜브 스트리밍, 스레드와 DC 인사이드, 지역 언론과 풀뿌리 조직이 동시에 움직이는 정치 OS. 이것이야말로 10년 뒤 한국 보수가 운영의 보수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년 로드맵, 무엇을 먼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형 실용보수 10년 전략을 거칠게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자. 1년에서 3년, 계엄 탄핵 내란 프레임에 대한 보수 내부 서사 정리, 공천, 조직, 미디어 시스템 재편, 국잘사, 일잘사, 청년 지역 공천 구조 도입.
충청, 영남, 호남 2030 연대를 잇는 기반 다지기. 4에서 6년 규제 혁파, 창업, 투자 환경 개선, 선택과 집중된 복지 정책 실행, 군복무, 학업, 취업 연계 패키지 가동, 하이퍼 젠더 논의의 제도화 시작, 지역 대학, 지역 언론 디지털화 프로젝트 본격화. 7에서 10년 병역, 가족, 노동, 이민 정책을 하나의 국가 비전으로 엮은 하이퍼 젠더 페밀리즘 패키지 완성. 정경동맹의 새 모델,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조 정착. 보수가 과거를 방어하는 진영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진영으로 재인식되는 지점까지 도달. 물론 현실 정치는 언제든 계획을 비웃는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보수는 앞으로도 매 선거철마다 얼굴과 구호만 바꿔달고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한국형 실용보수의 10년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보수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과거에 머무르지도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운영, 성장, 공정, 책임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다음 10년을 설계해야 한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13 읽었습니다. 보수의 10년 계획을 하이퍼젠더 교수님이 써주셨습니다. 속도보다는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만 올바르다면 계획이 조금 수정돼도 괜찮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다 같이 나아가는 대한민국 보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